예,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했더라? 집합을 다 끝냈을 거예요. 집합을 다 끝내가지고 이제 명제를 할 거예요. 이 명제라는 게 뭐냐면 이게 보여요? 예. 명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명제라는 게 참 거짓을 의미가 뭐냐면 참 거짓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고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거. 이게 그러니까 집합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집합도 뭐라 아주 정확한 거예요 했죠. 예를 들어 5보다 작은 자연수 이러면은 딱 나왔던 것처럼, 그지? 근데 예 그랬던 것처럼 아주 참거짓을 분명히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집합하는 과정에 참거짓이라는 말이 새롭게 들어왔죠, 그죠? 예, 이걸 어떻게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1 플러스 4는 6이다. 김민성 씨? 예. 이거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거짓이라고 하죠, 이거. 이런 거예요. 예. 거짓. 뭐지? 이게 분필 잘 안 나오는데 이 거짓. 그러니까 딱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 6은 8보다 크다. 이거 맞나요? 이거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틀렸다. 어? 그죠? 참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 한다? 거짓이라 해요. 분필이 이렇게. 자,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참이라고 볼 건데, 참인 거는 예를 들어 3이 12의 약수이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이거 참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된다? 그럼 명제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거짓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조금 애매한 거는 예를 들어 0.001은 0에 가깝다. 0에 가깝다 이런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에 가깝다. 0에 가깝다라는 얘기는 0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0.0001이 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굉장히 좀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요. 이제는 명제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이런 게 명제고, 그리고 이 명제 중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조건. 이 조건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 x는 8의 약수이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x가 뭔 줄 알고 8의 약수이다 이래.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뭐라 안 하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x에 따라서 참거짓이 판별된다. 그럼 조건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x가 8의 약수니까 뭐 4라 해볼까요? 3에는 뭐야? 참이고. 만약에 x가 예를 들어 뭐야? 한 12야. 말이 돼? 거짓이죠. 이렇게 x에 따라 참거짓이 판별된다? 그럼 조건이야. 그러니까 x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게 조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근데 예제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자, 볼게요. 자, 예제를 볼 건데, 자, 예제 2 곱하기 3은 뭐다? 말이 되나요? 근데 말이 안 돼. 그렇다고 명제가 아니에요? 맹제는 맞아. 네, 명제죠. 이건 명제고요. 명제이면서 거짓인 명제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뭘 볼 거냐면, 자, x제곱은 9다. 이거는 x가 뭔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그럼 뭐야? x에 따라서 참거짓이 판별되는 건 조건. 그러니까 얘는 조건입니다. 조건이고, 자,
3 플러스 8이 10보다 크다. 이 값은 말이 되죠. 말이 되면서 참이 명제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클리어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x에 따라서 6보다 작거나 같은지 큰지를 판별할 수 있을 거니까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얘네 둘은 명제라는 거예요. 오야, 장난이 아닌데? 명제라는 거야? 옮겨요. 오. 자, 이게 조건이었고, 그다음 볼게요. 자, 이제 이 명제를 좀 더 집합이랑 좀 연관을 시켜볼 건데, 집합이랑 많은 연관이 있어야 얘가. 진리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진리 집합. 이 진리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x 바 x 이렇게 집합 기억을 써서는 자연수 이런 기호가 쓰이고, 자 이거일 때 x 바 x라는 표현을 여기서 처음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자 여기 그러니까 x가 자연수인 전체 집합에 대해서 조건, 이걸 조건이라고, 조건 P죠. 이 조건 x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이 조건, 이때 x는 8의 약수이다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거가 연결되면 어떻게 써져? 8의 약수 뭐가 있죠? 1, 2, 4, 8. 1, 2, 4, 8이죠? 뭐야? 1, 2, 4, 8이 그러니까 이 P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P라는 놈은 1, 2, 4, 8을 가지고 있지. 여 내부 안에서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조금 표시를 해보면 전체 U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 U에서 P가 이렇게 있는 거지. P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있는 거 1, 2, 4, 8이라고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P를 진리집합이라 해요. 진리집합. 진리가 있던 이런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리집합은요. 그러니까 이 소문자 P라고 쓰면 웬만하면 명제 이런 걸 할 때 이건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 이거 진리집합. 얘를 그래서 뭐라 하냐면 조건 소문자 P의 진리집합. 웬만하면 이렇게 하실 거고, 만약에 시험에서 대문자 P가 조건이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따르셔야 돼.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진리집합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이제 진리집합을 통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이게 보여요? 자, 예제, 또 예제가 있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진리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이 전체 집합이 x가 x는 10 이하의 자연수야. 그럼 뭐야? 이거는 x는 x인데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를 원하는 거잖아. 1번 무한부터 볼게요. 1번 무단부터 볼게요. x는 홀수. x가 홀수인 걸 찾아요. 여기서 홀수인 걸 찾으면 몇 개죠? 몇 개가 아니지. 하나 다 구해봐요. 10개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홀수를 모두 찾아봐요. 뭐죠? 1, 3, 5, 7. 그죠? 여기다가 짜잔 짜잔 탁탁 이렇게 하면 이걸 진리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집합 기호 안에 새롭게 들어오면 진리집합이야.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볼 건데, 예를 들어 이거는 조금 그걸 수도 있는데 x 제곱 빼기 플러스 x 빼기 6이 있고요. 이거 인수분해 할 줄 알죠? 자,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자, 이 녀석을 여기 안에서 포함하게 해. 그럼 얘를 인수분해 좀 해주면 x 플러스 3에다가 x 빼기 2죠. 이거 모르면 이거 한번 전개해 보세요. 인수분해 하는 거는 뭐 아셔야 되고 몰라도 돼요. 하여튼. 자, 마이너스 3과 2가 근이죠. 그럼 뭐야? 2만 뽑히겠지. 10 이하의 자연수가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처럼. 그래서 뭐야? 진리집합은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진리집합이고. 자, 그 다음 볼게요. 됐어.
오케이. 나 보이죠? 부정. 이제 명제의 부정이라는 걸 할 건데. 명제의 부정 이게 뭐냐? 예를 들어 루트 2가 루트 2라는 숫자가 있어요 세상에. 이건 뭐죠? 무리수인가요? 유리수인가요? 무리수. 무리수지. 근데 나는 이걸 부정하고 싶은 거야. 왜 난 이걸 무리수라 생각해야 되지? 이건 무리수가 아니다. 나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이걸 뭐라 해요? 규립부.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P는 무리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명제 P라고 할게요. 이 명제 P에 대한 부정이라고 해요. 부정. 명제 P의 부정을 어떻게 하냐면 not P 해서 이렇게 물결표 표시했습니다. 이게 not P라고 하고요. 이거를 뭐 P의 부정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자, 얘는 not P라고 불리고 그래서 특징적으로 not P에다가 not을 해. 그럼 그냥 P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 긍정이라는 얘기가 있죠. 예를 들어 나는 떡볶이를 먹지 않으려지 않을 거야.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제 파트는 살짝 수학 쪽이라 해야 되나? 좀 국어랑 좀 연관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국어 비문학 지문에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볼게요. 자, 뭐 명제 부정은 이런 거고. 자,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걸 부정이다. 홀수의 부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홀수가 아닌 것들이 뭐야? 세상에 홀수가 아닌 것들은 짝수밖에 없죠. 그 자연수 쪽에 짝수인 거야. 그래서 이거에 부정을 구한다. 이거를 명제 P라고 보면은 이 not이라 쓸게. not P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4, 6, 8, 10이 되는 거야. not P. 왜? 이것만 아니면 돼. 이게 여집합 같은 거예요. 이거는 집합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P의 여집합. 이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이제 여기 밑에 또 써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not P는 P의 여집합과 같습니다. not P.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은 U가 있어. 이 세상에 전체 집합 U가 있을 때 여기 P라는 진리 집합이 있을 때 여기 P의 여집합이 있고, 자, 이 진리 집합 P의 조건은 원래 P지. 소문자 P. 소문자 P를 P의 여집합으로 표현하면 not P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고 이게 이런 거야.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예,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네, 여기 보이나요? 네, 여기도 한번 나와볼게요. 자, 이제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 참고 지시를. 모든과 어떤 걸 포함한 명제 참 거짓이 뭔 소리냐? 이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x 바 x 1, 2, 3, 4, 5가 있고,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뭐 그 진리집합 P라고 할게요. 진리집합 P. 진리집합 P라고 했을 때 이걸 한번 조금 읊어드릴게요. 명제 모든 x에 대해서 p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모든 x에 대해서 p다. 얘가 뭔 소리냐면 이 모든 x가 p인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 존재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x를 다 p라는 진리집합 안에 갖다 쳐 넣어도 다 된다는 얘기예요. 다 수용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진리집합이 아니라 이건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p다라는 얘기는 전체 집합 u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조건 p가 참이 되면 뜻해요. 예, 그러니까 p랑 u가 같겠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거는 조금 무시를 해봐. 잘못 썼고요.
자, U라는 게 그 뭐 실수 전체야.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야. 이때 x죠 이게. 그러니까 x 여기 안에 있는 거 x 바 x라고 보여준 거야. 여기 존재하는 이 x 값을 p도 u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u에 존재하는 수를 p에다가 아무리 때려 박아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완전 똑같은 거야. 그거를 모든 x에 대해서 p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자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보이죠 이거? 자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p에 들어가도 괜찮은 놈이 있고 안 괜찮은 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컷을 해준다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컷을 해준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얘가 그 문지기야 문지기. p라는 문지기가 있는데 이 x가 와갖고 얘도 상태가 얘가 좋아하는 x야. 얘 좋아하는 x는 뭐 x를 너무 좋아. 근데 이 x는 좀 별론가 봐요. 그래서 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딴 x가 왔어 이렇게. 얘는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p가 선호하는 x가 존재할 때 어떤 x에 대해서 p라고 써요. 그죠? 어떤 x에 대해서 p라고 써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p가 이 전체 실수 전체에 있는 x를 뽑아다가 여기다 넣을 때 좋아하는 x가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얘 같은 경우는 다 좋아했죠. 얘 같은 경우는 다 좋아했던 거야. 그러니까 U가 가지고 있던 거라면 나는 다 오케이야 이런 거였는데 얘는 U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만 좋다. 그러니까 몇 명은 조금 거를 놈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럼 예제를 한번 풀게요. 예제는 좀 이쪽에다 풀게요. 이쪽에다 이거 좀 공간이 조금 너무 그거 돼갖고 자 예제가 있는데 개념하면 이제 개념하기 U x가 x는 정수야. 정수가 뭔지는 알겠죠? 자 정수 예를 들어 명제가 있어. 명제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은 4 말이 돼요?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이 4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x제곱이 4를 만족하는 x는 뭐가 있어요? 2 플러스 마이너스 2. 그쵸. 2 아니면 마이너스 2죠. 근데 얘는 모든 x라고 물어봤잖아. 근데 정수가 얼마나 많은데 1, 2, 3, 4, 5, 6, 7, 8, 9, 10, 11, 다 있단 말이야. 1에서 무한대까지 0에서 반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2랑 2밖에 얘는 포괄을 못해. 그러니까 이 p는 얘 2랑 마이너스 2밖에 좋아하는데 한꺼번에 온다? 싫어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 거짓이죠 거짓. 이 명제는 거짓이다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선호하는 걸 좀 쓸게요. 자,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생각을 해보면 x제곱이라는 건 무조건 양수죠. 근데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x가 예를 들어 뭐 1이야. 그러면 1, 0보다 크니까 안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죠. 똑같잖아. 이거랑 제곱하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x는 0밖에 안 돼. 근데 어떤 x라고 했고 p가 좋아하는 거는 선호하는 건 0밖에 없어. 그런데 얘는 0 갖고 있잖아. 그럼 얘는 0만 갖고 와도 주면 되죠. 그럼 얘는 0을 받았으니까 만족을 한 거야.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기한 거야? 참이라고 얘기한 거야. 참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x에 대하여는 존재만 하면 돼. 하여튼 얘가 선호하는 x가 존재만 한다면 얘는 참인 거고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얘는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불리한 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놀랍게도 이게 명제 기본 이론의 그 전부고요. 자, 저는 이제 화면 지우고 더한 내용을 나가 볼게요. 자,
어디까지 있더라? 이거 좀 와봐. 어? 자, 모든 아니 돌려. 자, 모든 x에 대해서 p다라는 말을 배웠죠. 여기 할게요. 예. 이거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이걸 배웠고 그다음 부정이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부정의 개념을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이걸 부정은 뭘까? 이걸 부정을 어떻게 정하냐면 얘도 부정하고 얘도 부정을 다 싫어서 그러니까 어떤 애가 있었는데 걔는 얘가 하는 일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도 반대로 하고 이것도 반대로 한다 이 얘기야. 그럼 모든 x의 반대는 우리가 모든이랑 어떤을 했죠? 그럼 모든의 반대는 뭐겠어? 어떤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x까지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x는 그래도 남겨뒀어요. 어떤 x에 대해서 p의 부정이 뭐였더라? P 이거 붙었죠? 물결. 물결표 p 붙었죠. 이거를 not p라고 했고 not p 뭐이다 not p이다. 이게 뭐다? 저거를 부정한 거야. 저 말을 부정을 한 거예요. 큰일 났는데? 이제 볼 필요 없잖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걸 부정은 이거야. 그럼 반대로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이걸 부정은 어떻게 될까? 봤더니 이걸 부정해. 그럼 얘도 싫고 얘도 싫고 얘도 싫어. 둘 다 나는 너무 싫어. 그래갖고 어떤 이번에 뭐로 바뀌겠어요? 모든 무슨 수 x에 대해서 not p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가지 볼 수 있는데 어떤 x에 대해서 not p다를 부정하는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그냥 p다 라는 걸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부정은 공부했으니까 긍정이었으니까. 방금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거는 여말이랑 여말이 있어. 그럼 둘 다 바꿔보세요. 예제를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예를 들어 모든 자연수는 짝수이다. 모든 자연수는 짝수이다를 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되죠. 그러면 모든 자연수는 어떤 자연수가 되고 짝수는 뭐가 되는 거야? 홀수가 되겠지. 왜냐면 not 짝수가 아니고 홀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자연수라고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모든 자연수가 어떻게 짝수야, 그지? 그래서 모든 자연수는 짝수가 아니에요. 얘는 거짓이었어. 그래서 근데 어떤 자연수 홀수다 이런 거 맞죠? 그러니까 아무 자연수를 뽑아. 얘도 2를 뽑았더니 2는 짝수죠. 2는 짝수죠. 잘 뽑았네? 근데 1을 뽑았어. 아니잖아. 그럼 모든 거에 대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x를 모두 선호할 수는 없잖아. 얘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선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선호하는 게 하나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선호하는 거 1, 3, 5, 7, 9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들을 얘가 갖고 있으니까 얘를 다 갖고 하니까 그냥 하나로 돼 있으니까 만족한 거야. 만족을 하면 뭐라고? 참이로구나. 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참이고. 그래서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 자, 이제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새로운 기호가 또 도입을 할 텐데 뭐냐면 흰색 붓 필요 없어서 좀 이거 쓸게요. P가 Q를 찌르는 형태예요. 이게 어떤 형태냐면 얘는 P이면 Q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편하냐면 그러니까 P라는 녀석은 Q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Q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었어. 근데 사람이 그렇듯 모든 것을 따라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은 닮았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좀 집합 기호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진리집합으로 좀 바꾼 거지. 소문자에 동자 바꾸면 진리집합이라 했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자 이거 P가 Q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모두 포함이 돼버린 거야. 그치? 모두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P면 Q이다 라고 해요. 말이 조금 이상해. P면 Q이다. 근데 이거 조금 딴 말로 하면 조금 익숙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사람이면 동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사람이면 동물이잖아.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이때 이 P를 가정이라고 하고요, 이 Q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자, 가정과 결론 이거 판단하는 문제는 그냥 패스를 할 거고, P에서 Q로 찔러 이거 참거짓을 판별하는 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랑 같다고요? P가 Q를 찌르는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Q가 P를 찌르고, Q가 P를 찌르면 뭐겠어요? Q가 P에서 P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포함이 돼버린 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P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을 때 Q라는 녀석이 이 안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에? 됐고,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자, 그러면은 방정식을 조금 이용해서 한번 연결을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 x가 2이면 x 제곱 빼기 2x는 0이다. 그러니까 얘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얘를 너무 따라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얘를 P라 보고 얘 Q라 봐. 그럼 뭐 어떻게 돼야 돼? P가 Q를 찔러야 돼. P가 Q를 너무 좋아해. 근데 얘는 0과 2만 받아요 했는데, 너 2네? 내가 받아줄게. 받아줬어. 친구야. 나카요시 친구여서 이거는 뭐라는 거야? 참이라는 거예요. 왜? 친구를 찾았잖아. 얘가 친구를 찾으면 참이라는 거야. 참이란 거야. 참이로구나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예시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려우시면 뭐 외우셔야죠. 근데 외우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좀 비추천하고. 자, 이제 이거에 대한 뭐 딴 거를 또 해볼게요. 자, 이제 P이면 Q이다라는 말을 배웠죠. P면 Q이다 해서 Q랑 P를 바꿔. 이걸 뭐라는지 알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원래 방향으로 간다고 하죠. 원래 방향으로 가는 거를 반대 방향으로 가. 그럼 무슨 방향으로 간다 하죠? 역방향. 그러니까 뭐 역순행적 구조 이런 게 있겠죠. 국어. 그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한다? 명제 역이라고 합니다. 명제 역이라는 게 반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좀 더 선명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P, Q가 있는데 이걸 반대로 바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뭘 봐? 자, 내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부정을 할 거면 둘 다 너무 싫어서 둘 다 부정을 시키자 했죠.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외워두시면 아주 편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안 외워도 돼. 그러니까 얘는 P가 Q를 찔러. 얘의 부정. 얘를 부정하고 싶어. 난 얘가 너무 싫어. 부정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여튼. 자,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을 시켜버리고 싶어. 얘는 둘을. 그죠? 근데 요거를 부정을 시켜, 양쪽을. 이렇게. 근데 이 부정시켜버린 거를 또 반대로 돌린다? 이런 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버려요. 이거가 나중에 뭐 증명법이나 이런 것도 쓰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거부감을 받으지 마세요. 이걸 대우라고 합니다. 대우. 이걸 대우라고 해요. 대우. 자, 이 대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P면 Q이다의 대우는 뭐다?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게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 특징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명제 여기야. 예를 들어 원래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여기 항상 참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 항상 참이 될 수는 없어요.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사람이면 동물이다 맞죠? 근데 그거에 여긴 동물이면 사람이다잖아. 말이 안 되잖아. 왜냐하면 동물 중에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역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대우법은 근데 명제가 원래 본 명제가 참이면은 얘는 반드시 참이에요. 대우는. 어떻게 그러냐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똑같은 걸 할게요. 똑같은 거. 사람은 예? 뭐라고요? 개다. 동물이다. 동물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의 대우를 구해요. 대우를 구하면 나 둘 다 너무 싫어갖고 싫어하죠. 그래서 동물이 아니면 왜 역을 먼저 쓰냐면 앞뒤를 바꿨었죠. 이렇게 앞뒤를 바꾼 다음에 낫을 바꿨으니까 이 둘이 앞뒤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맞잖아. 왜? 사람이 동물이었으니까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겠지. 잘 보여요? 제가? 동물이 아닌 사람이 아니다. 지금 맞잖아. 맞는 얘기고 둘 다 맞는 얘기야. 둘 다 맞는 얘기고. 자, 그래요. 그런 거고. 이런 뭐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뭐다? 역은 그러니까 원래 참이었던 얘를 역을 시킨다고 또 참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바로 거짓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고 얘가 참인 게 아니야.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거고. 얘 같은 경우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다. 이렇게 완전 이게 만약 아닌 걸 찾으신다? 그럼 필주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물론 당연히 못 받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못 찾으니까. 자, 이제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자 P가 Q를 보낼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이거를 외우셔야 돼. 그래야지 좀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얘를 또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 이게 어떻게 외우냐면요, 저는 그러니까 충이라는 게 총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총이라는 얘기랑.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면은 P가 Q라는 애한테 총을 쏜 거야. 자, 들어봐 이거. P가 Q라는 애한테 총을 쏜 거야. 총을 쐈어. 덩 했어. 그러면은 P는 Q에게 총을 쐈어. 그래서 충분 조건이야. 충분 조건. 우와. 그러면은 Q가 어떻게 되겠어? P가 잘잘잘 흘리겠죠? 그렇지. 그래서 필요 조건이에요. 미쳤다.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왜? Q는 P를 흘리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왜? Q는 총을 쏘니까. 우와. 미쳤다. 전 이렇게 외웠거든요. 원래 알고 있었어? 몰랐지. 난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틀렸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간고사 가서 그 중간고사 해설에 있을 거고. 자,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둘 다 총을 쏘고 둘 다 피를 흘렸어.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야. 우와. 예,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3단 논법에 위한 그런 얘기랑 굉장히 흡사한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야, 3단 논법 하면은 한번 예시 한번 들어봐요. 보선생님 나와서. 3단 논법? 나와서 3단 논법 예시 한번 들어봐요. 내가 여기서 찍는 거 한번 받아줄게. 3단 논법? 이거 엔진 하겠는데? 아니 해봐 3단 논법 뭐로 시작을 해볼까? 3단 논법. 일단 인간은 죽는다. 오!
이거 야 조금 너무 아래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됐다. 자, 인간 주거. 어? 우와. 끝났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 애가. 인간 주거. 어? 자, 인간 주거.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인간이 죽어. 근데 인간은 죽는다. 그래, 인간은 죽는다. 죽으면 어디가? 모든 인간은 죽는다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몰라. 해보자. 모든 인간은 죽어.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들아, 알겠다. 이제 생각났어. 아리스토텔레스. 나는 죽는다. 네,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근데 모든 인간은 죽는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나는 죽는다. 나는 인간이라서 죽는다. 야! 나는 인간. 너무 크게 쓰셨거든요, 이제 가. 죽어, 그래, 죽어. 그래서 끝났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P라는 게 나야. 네. 나는 죽는다는 결론에 도달해. 위주. 죽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이 R이라는 놈이 새로 도입을 할 건데 이 R은 뭐다? 인간이다, 인간. 그러니까 뭐야?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거 먼저 쓰면 안 되지, 근데. 그러니까 P라는 게 나고 R이라는 게 인간이고 Q라는 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아닌데. 여기서 나는 인간이다라 써야 되네. 맞네.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인간이다. 뭐이다? 모이면 모이다. 사람이면 인간, 나이면 인간이다 이런 거죠.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인간이야. 됐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 또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인간은 죽는다. 그래서 뭐다? 인간인 나는 죽는다 이거잖아. 내가 인간이니까. P가 Q다. 나는 죽는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P면 R이고 Q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님이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만들었던 3단 문법이고요. 이걸 수학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P는 R에 대한 무슨 조건? P는 R에 대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왜? 총을 쏘니까. R은 P에 대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왜? P를 최저한이니까. 이런 걸 두고 그래서 P면 R이고 Q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P면 R이고 R이면 Q야. 그럼 뭐야? P, R, Q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 이해가 안 되면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좀 봐볼게요. 좀 와봐. 이게 이 카메라를 이제 증명. 이 증명은요. 제가 증명과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강의를 만들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하여튼 이 증명에 관련된 얘기는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이게 이 증명이라는 게 원래 예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제가. 이거는 제가 좀 나중에 풀어주도록 할게요. 나중에 영상 만들어가지고. 예, 이겁니다. 이게 명제였고 이제 명제가 뭐였는지 좀 알겠죠? 그러니까 막 명제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뭐 이런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 되게 압축을 한 형태니까 더 엄밀한 뭐 하고 싶다 하면은 문제를 찾아봐서 풀어보세요. 문제 풀이는 다 할 거니까 나중에 기다려 주시고 저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